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직업 적성인데요. 가끔 교수님 사주 보면 내 천직도 나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직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같은 사주라도요, 직업이 달라요. 또 사주 안에는 여러 형태의 직업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다고 천직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인지 아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천직이죠. 단 타고난 천직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어떤 타입인지 그것만 알아도 자기 진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AI한테 물어보면 대개 식상이 강하면 예술, 재성이 강하면 사업, 관성이 강하면 직장이 좋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건 엄청 간단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십신으로 직업을 보는 건요, 아주 단순해서 오류가 나타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자신이 명예추구형인지 재물추구형인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명예형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주로 직장인이 이제 체질인데 명예욕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직급으로 평가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연봉보다 어떤 직급, 어떤 대우를 받느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회사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직, 대기업, 전문직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통제에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겠죠. 그런데 재물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사업을 선호하는데 일단 재물욕이 강해요. 그리고 체면을 별로 중요시 생각을 안 해. 자신의 능력을 직급보다 연봉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다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요, 조직의 규칙이나 통제에 불만도 많고 엄청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독립을 꿈꾸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지향하니까 직장보다는 사업가 체질이 맞죠. 그리고 식상생재가 되는 사람은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벌 수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안정된 직장 가세요 그러면 공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월급 받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게 되죠. 가끔 멀쩡하게 좋은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그만두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타입이죠. 그러면 이분들의 특성을 물에 비유를 해보면요, 자, 명예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직 생활에 좀 특화가 돼 있죠. 봐보세요. 수일간이야. 그러면 목은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야. 화는 햇빛. 토는 제방. 금은
수원지. 자, 목은 식상이면서 물길이 되고, 화는 재성이면서 햇빛이 되고, 토는 관성이면서 제방이 됩니다. 금은 인성으로 수원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명예형은 이 토 제방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방이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수가 되는 거예요. 산이 백률로 막고 있잖아요. 이런 사주 구조를 이루면요, 통제받는 것에 익숙해요. 모험도 싫어하고 변화도 싫어해요. 이 산정호수는 여기 산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해 합니다. 반대로 제방이 약해. 그러면은 이 많은 물은 결국은 이 물길을 따라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물을 막는 걸 싫어하니까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어디든지 흘러가고 싶어 하니까 자유로운 삶을 선택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물형으로 직장 생활보다는 프리랜서나 사업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 두 타입이 재물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요. 자, 호수는 관인상생, 즉 명예형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이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다 관이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평온하게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뭐예요? 이 화 햇빛이죠. 그죠? 이게 재물인데, 이 산정호수는요, 햇빛이 이 산에 막혀갖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 해가 더 높이 떠서 비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와 달리 식상생재하는 강물의 경우, 이런 경우에 이 햇빛 재물이 이 산에 막혀서 비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산을 돌아 나가서 햇빛이 있는 대로 찾아 나가요. 적극적으로 햇빛 있는 곳으로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에 적극성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타입 중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겠어요? 당연히 식상생재로 적극적으로 재물에 대응하는 타입이 사업을 잘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상생재가 되는 사주는 언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살펴보면요. 자, 사람은 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돈 벌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해져요. 그런데 무조건 사업하면 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요. 사주를 컴퓨터에 비교를 하면요, 사주 원국은 하드웨어에 해당되고 사주의 대우는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최고급 사양의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가 빵빵하게 장착된 컴퓨터예요. 이런 조건을 가지면은 전천후니까 사업가 자질이 있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시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 하이엔드급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작업이 단순한 문서 작업, 엑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굳이 전력 소모가 크고 비싼 그래픽 카드를 써가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단순 엑셀 작업은 저사양 컴퓨터로도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큰 돈을 지불하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사업을 한다 해도 수익이 안 나요. 그런데 대운의 흐름이 최고 사양 게임을 돌려야 하는 운으로 바뀌었다 쳐봐요. 이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야죠. 왜냐하면 남들은 저사양 컴퓨터로 게임 구현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시장에 내가 들어가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자신의 가치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도 원국만 보는 게 아니라 대운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익만 중요하게 볼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방향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주는 고정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흐름에서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이고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힌트를 주는 도구와 같아요.